18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하는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박지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니까 오늘 22일이 김치의 날이에요. 22일이요? 예. 네, 그때까지 해남 배추, 절임 배추, 무, 양념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양념은 물어봤더니 서울 분들은 정갈한 걸 원하잖아요. 그 새우. 양념 스타일? 예. 우리 전라도식 김치는 멸치젓을 넣어요. 두 가지를 넣고 다 파니까 사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한 달 만에 뵙지 해남 않습니까? 고구마도 열심히. 아니 진짜 홈쇼핑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해남 고구마를 300개를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들 다 나눠주고 우리 민주당 당직자들 한 400명한테 보내주고 지금 한 200명한테 택배로 보내줬더니 다 맛있대요. 예.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 곱창김 해남 예. 그리고 김대중 육성 해고록 예. 다 우리 여야당 의원들한테 다 돌려봤는데 별로 몇 사람 연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남 고구마를 돌렸더니 다 맛있고 감사하다고 전화 오는 게 보니까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해서 소통하자 하는 무브먼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구마 정치. 해남 고구마는 맛있는데 또 지금 전국이 고구마처럼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특히 오늘 저희 유튜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꼴입니까? 와중에 저희가 댓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부엉이사 이시장님께서 김대중 육성회고록 나눔 이벤트 때 당첨돼서 책 선물 받았는데 뒤늦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박지원 의원님, 김은지님 외 시사인 식구들 모두 건강하세요.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인사 저희도 건강합니다. 저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건강해야 돼. 네. 근데 제가 아까 고구마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때문에 저희 댓글창에서도 좀 답답함을 표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님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당선 무효용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엄청난 실형을 선고하고 보니까 제가 맨 먼저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기자들이 이제 그걸 받고 가이드라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1심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상 우리 사법부는 30조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뭉쳐서 싸울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연해라.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에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 엊그제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 않냐. 예, 아직은 당선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재명이 김대중이 되라. 김대중 사형 선고도 받고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호텔에서는 토막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민주당이 대동단결 뭉치자. 그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그래서 저는 이 판판 생생.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171석의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대표는 192석의 야권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이건 재판은 재판대로 판판이 해나가자. 그리고 민생을 좀 돌보는 그런 정책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요.
선거 직후에 이재명 대표랑 혹시 좀 통화하시거나 이렇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통화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많이 기사화됐고 측근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안 했지만은 지금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죠. 어떤 생각이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전국을 대체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시민들은 바닥에서는 윤석열 퇴진 즉 탄핵을 굉장히 요구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저 자신부터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동단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퇴진으로 가자 가서 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우리 모두가 뭉쳐서 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공격의 수위를 하나 좀 높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1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증교사 관련돼 있는 혐의인데 네. 거기에 대한 전망도 애초부터 좀 어둡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그렇죠. 선거법은 저처럼 낙관적 이 견해를 많이 피력했고 사실 위증교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길을 이렇게 터주니까 뒤에 있는 판사들이 소신껏 하겠죠.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증교사도 거기는 양형 기준이 벌금이 없어요. 전부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실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법정 구속을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저도 많은 재판을 받아봤고 검찰 수사를 받아봤지만은 피의자, 피고인은 내가 무죄다 이렇게 엄청나게 항변을 했고 그 가장 크게 저항한 것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을 앞두고 소위 서울중앙지검 앞에 주말이면 30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조국 수호를 외친 것이 제일 클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는 무죄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은 많지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를 중형해라 유죄다 이렇게 판사 사법부를 압박한 것은 이번 한동훈 대표가 제총국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은 박정희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써먹기 때문에 역시 후회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위증교사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유죄가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권력의 압박이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 민주당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만은 특히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의 제2인자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러한 오만불손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박근혜 죄송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후회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야당에서의 대응들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방식이지 않았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영향을 혹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 문제까지도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도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만은 특히 권력층에서 그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은 군사 독재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역사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한때 기대를 했잖아요. 저만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기자회견 17일이죠? 7일. 예. 7일 기자회견 후 이제 한동훈이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눈치를 보고 한편 또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간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간동훈이다. 역시 내가 보았던 대로 덜 익어가지고 땡감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 자기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국민들도 버림받고 죽어도 윤석열, 김건희 친윤들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동훈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지만은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의 지금 현재 2인자로서 대통령 다음 아니에요? 권력 서열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일, 25일의 재판 이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더 이제 힘써야 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지금 매일 명태균 사건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퇴진, 탄핵을 위해서 모든 야권과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뭉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공격 수위를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으로 올려야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 결국 8표가 어디서든 막혀 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정치로 한다 하면은 사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해서 그거 하나 협상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해요. 그렇지만 원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분열 형식으로 돼가지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농담 삼아서 했지만은 해남 고구마 보냈더니 감사하다는 농담 아니신 것 같은데요. 피드백이 많이 오더라. 그거 보면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된 길로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좀 소통을 해서 정치를 살려보자 하는 것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본다 이거죠. 그럼 좀 약간 여권과도 좀 대화나 이렇게 좀 소통의 기류가 박지원 의원님한테는 있을까요? 글쎄 지금 몇 분은 좀 만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는 못 해요. 아, 그런 이야기까지 익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 이제 금도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익어야 되고 문제는 민심이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따라주면은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갔을 때 당신들 뭐하냐? 윤석열 김건희 저걸 두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끌어내려라. 즉 탄핵해라. 이런 국민적 압박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저희들 같은 지역구에 가면은 아무리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다고 서명운동 받아도 무슨 소리냐. 탄핵해라. 이러한 국민의 음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버리면은 200명을 못 채우면은 도로함의 탑을 지금 3번째 했는데 이번 28일도 사실 그 전망이면 안 될 거라는 게 크게 그렇죠. 지금 현재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히려 지난번 내표보다 더 줄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거를 보고 보수들도 단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갤럽에서 17% 찍고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어떻게 됐든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수층에서 우리가 찍어준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면은 한 자리 숫자로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뭉쳐서 지지해 줄 거다. 그렇지만 그것이 큰 변화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역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약간의 변동들은 상승은 하지만은 큰 변화는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닥은 윤석열 퇴진이다.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고 한다면 여튼 계속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또 당연하죠.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고초를 겪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단결해주고 호남은 싸워주고 민주당도 물살틈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투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투쟁할 때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판판 생생,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대로 거대 야당답게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것에 여유를 보이면서 민생도 챙기고 재판은 재판대로 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주째 민주당 주도하는 또 이제 주말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30만 이제 주최측 발표에 따르면 30만, 20만, 30만 이렇게 되는 모양새인데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 주말에 이제 비도 왔고 수능으로 인해서 4시 반 5시로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남한도 진도에서도 와서 그 내려가려면은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 별도로 탄핵 집회를 했잖아요.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뭉치자. 저도 내일 상당히 극렬한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내일요? 네. 내일은 주중이신데 앞으로를 논의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아니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뭉치자. 시민단체건 민주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진보당이건 다 뭉쳐서 오직 목표는 윤석열 퇴진 탄핵이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도 더 특히 중도 세력도 더 호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도 세력의 호응이라고 네. 하는 것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라는 뭉쳐야죠. 건데,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 주자들도 지금 움직임이 생겼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비명계 주자들. 비명계 주자들. 예. 그분들도 우리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툭 까놓고 얘기해서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도 지사, 예. 빨리 귀국해야 돼요. 빨리 귀국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원래는 11월이었는데 3개월 미뤄졌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오지 노란 않았습니까? 위기에 예. 거기서 독일에서 이렇게 먼 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와야죠. 예. 다 와서 다 해야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돋보이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니 분들 그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소탐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다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일단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퇴진시켰을 때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집권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자산 아니에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들은 또 세게 또 발언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아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민주당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민주당이 또 그건 보편적 그러니까,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뭉치자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죽이겠다 이런 워딩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친명이 있고 비명이 있느냐. 예. 지금은 다 뭉치자. 즉 제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의 포인트는 단결이다. 김동연도 김경수도 빨리 들어와서 하자. 싸워서 나가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 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이제 선고가 확정이 되면 또 선거비 보전을 433억 해야 되는 또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훗날이에요. 지금은 1심이니까 아무리 대법원장께서 선거 공판은 633 그거 지켜라.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재판부 사정상 재판을 그렇게 다 진행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 대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빨리 재판해라. 아, 재판 속도를 내라. 그렇죠. 국민은 재판을 빨리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대법원 측에서는 판사가 부족하고 증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633 해라 하는 것은 그러한 국회의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원론적 답변을 하신 거지 꼭 모든 선거 소송이 633 끝내라.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재판의 판정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재판도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재판 받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안 나가요. 분리 신청해가지고. 제가 그 증인이 심문을 하는 것은 국정원 사람들만 필요하고 저는 해경이다, 국방부다, 합참 이런 데 분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죠.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몇 지금 달간 안 재판 나가고 받고 계십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끝나려고 하지만은 검찰에서 몇십 명 100명이 넘는 숫자를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했고 사법부에서 채택했기 그 사람 불러서 법정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은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재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200명 막 이렇게 된대요. 증인들이. 다퉈볼 수 있는 것들도 그렇죠. 피고인에 걸리긴 그러니까 하니까요. 다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 민심과 관련되어 있는 또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우리 민주당도 사법부 공격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같이 가자. 트럼프도 특히 우리 민주당의 대선배 어른이신 김대중도 사형 선고도 받고 토막 살인 당하려고도 했고 현해탈에 빠쳐 죽이려고도 했고 16년간 감옥, 망명, 연금을 살았어도 대통령 됐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자의 재질은 다르기 때문에 부활은 헛꿈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간섭할 필요 없이 자 사법부 재판 빨리 하라는데 나경원 의원 지금 나왔으니까 재판을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아, 패스트트랙 사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한동훈 대표가 또 같이 당대표 선거할 때 5년 이런저런 6년 이야기를 지금 했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응? 네. 자기 재판은 안 받고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자, 명태균 씨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주말 사이에 보도들이 단독이 꽤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대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저희가 묻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명태균 구속 이후에 신경을 바꿔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음성을 폭로하거나 윤 대통령 관련된 공적 대화를 오픈할 것인지 그 관심을 받는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진짜 그 어떤 역술인 가까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회 청문회 할 때 강혜경 씨한테 물어봤더니 역술인은 아니고 예지력이 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역술인 같다고요? 광화문 으로 이사하면 대진다 죽는다 하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죽어도 안 하고 용산으로 가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탕진됐어요. 그런 거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명태균 씨에 명태균 대해서요? 씨에 대해서. 그분은 구속될 뿐이에요.
아 처음부터 구속된다는 저는 게 너무 보이셨어요? 당연하죠. 구속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은 죽고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검찰하고 어떤 거래, 딜, 프리바게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전에 그 BBK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굉장히 BBK를 가지고 해서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건 하지 마라. 구속된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심격의 변화로 진술해버릴지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강하게 버틸 거예요. 만약 나를 유죄를 주고 더 강하게 한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녹음을 내놓겠다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것 슬쩍슬쩍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을 했어요. 물론 검찰은 그러한 것으로 먼저 신변 확보를 하고 여죄를 계속 추궁해 나갈 수도 있지만은 대개 검찰은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하잖아요. 자기 편은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명태균 씨한테 변호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걸 다 조사하면은 징역이 10년인데 정치자금법은 5년이야 대개 한 3년이에요. 플리바게닝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예. 나올래 어쩔래 하면은 다 그걸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때, 예. 150억을 김대중 대통령의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정치 자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하니까는 저하고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와서 형님 예. 150억을 가지면은 20년을 구형한다고 하니까 30억만 받았다고 인정을 하셔. 그러면 검찰로서는 30억을 받은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은 성공한 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플리바게닝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안 해보신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하면은 나는 몸은 풀리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난 뭐 아니다. 그리고 아니니까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든 명태균 씨는 신병이 확보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많이 흔들릴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 잘 버티고 있더라. 지금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나온 것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뭔가 거기까지 수사가 아직 되고 있다라는 걸. 아니 그것은 검찰이 안 하는 거죠. 검찰이 안 하는 거지. 검찰이 안 하면 사실 이게 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짱은 그거 아닙니까? 자, 검찰은 꽉 선거법 쥐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 지났다. 예. 그리고 무슨 문제? 이건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기소 못한다. 예, 불소추 특권이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리고 영부인만 보호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부인도 안 하잖아요, 검찰. 꽉 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23억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네, 모녀의 이익이다. 검찰 의견서죠. 예. 불기소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거의 뭐 브리핑 4시간 동안 친절한 검찰씨가 돼가지고 하면서도 압수수색 한 것처럼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한테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챗GPT AI한테 물으니까는 이건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챗GPT가 우리나라 검찰보다도 훨씬 실력 있고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사항은 더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지금 모양새는 이준석 의원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까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자기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공천 개입했다는 개입한 사실. 것을 얘기하겠다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믿어요. 어떤 점에서 믿으십니까? 젊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옳지 못한 일은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천 개입을 안 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의 예. 공천 개입을 잘라냈을 것이다. 아니, 공천 개입을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들어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네. 굉장히 그 사람은 앰비시오스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말이야. 하진 않았을 않을 것이다. 거예요. 예,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그렇죠. 것이다. 이 못 말씀이시네요. 가죠. 근데 다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이제 좀 일정 부분 증언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또 대통령은 당선자는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검찰의 태도 여야에 따라서 보겠죠. 왔다 그렇기 갔다 때문에. 본인도 선택을 왔다 할 것이다. 갔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는 히스 영맨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앰비시어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일을 이준석 대표는 할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상황이 검찰 수사가 이준석 대표를 올가맬 것까지는 안 될 것이다. 못하죠. 네, 못할 것이다. 못하면 네. 하면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거기도 문제가 되죠. 네. 김 여사 관련해서는 또 주말 사이 나온 보도가 오늘이죠. 한겨레 20일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채용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심지어 거기에는 역술학자, 명리학자들이 관여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서울 소리 7시간 이명수 기자의 이명수 기자 예. 통화 보면은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내 앞에서는 굿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여러 역술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할 때까지 그럴 유도를 가능성이 하잖아요. 있다.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그제 내가 페이스북에 잠깐 썼습니다마는 유명한 모 교수, 같이 골프를 쳤는데, 예, 예. 골프를 쳤는데 그분이 찐윤 두 실세 국회의원과 기업인, 예. 그분이 쳤는데 만난 사람한테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굉장히 좋다.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만 잘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너져가는 소리 그냥 빼그닥 하고 들리는 거야. 왜 그러냐? 보십시오. 바로 그분들이 광화문으로 가면 대진다, 죽는다 하니까는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 역술인들의 그러한 주술 대화를 보고 야, 내년에는 우리 운이 좋으니까 버텨라.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자. 간다. 이럴 수 있다고 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져요. 근데 그 교수도 그러면 친윤 교수님이신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누구랑 찐윤 두 하면 알 명과?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예. 이따 적어드릴게요. 이따가 박지원 의원님께서 따로 적어주고 가신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의 핵심부의 생각은 이 상황을 버티기만 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도와주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도와주라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너는 나간다. 한동훈 대표는 아웃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웃되는 건 이제 두고 보세요. 아웃돼요. 한동훈 대표 아웃된다. 아웃돼요. 예. 그 댓글 사건, 그 당 게시판 사건 그런 때문인가요? 게시판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리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간 보고 또 국민한테 간 보고 회사주의자는 본래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대통령도 해리스, 트럼프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치고 나갔어야 된다. 그건 예.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이제 내가 보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거치면은 대통령 후보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은 안 되죠. 정의롭게 치고 나갈 힘을 가져야 돼요. 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저쪽 친윤들도 한동훈은 시한부로 활용하고 언젠가는 쳐버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훨씬 보시는 우위가 거네요. 있죠. 훨씬 우위가 있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숙함이 결국은 스스로를 그렇죠.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소위 말하는 당 게시판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아이디가 같은 8개가 뭐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원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장성철 씨가 세게 얘기했. 장성철 소장이요? 네, 소장이 고소를 하든지 나를 고소해라. 안 그러면 공개해라.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 고소도 못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집 사정이니까 우리는 보고 즐길 필요가 있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불행이 우리 행복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불행을 그러한 더티한 그 부분을 꼬치꼬치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 대표한테 정치적 조언을 좀 하시자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십니까? 국민 편에서 해야 돼요. 국민 편에. 역사 편에서 해야 돼요. 국민의 7, 80%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 되면서 계속 국민 뜻대로 하겠다.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는 정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한테도 잘 보이고 국민한테도 잘 보이고 국민한테 간보고 윤석열 간보고 안 되죠. 그렇게 회색주의자가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네, 물론 당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글쎄 부인하고 하는 것은 누가 국민이 믿어요? 고소하라고요? 오죽하면 그 장성철 소장이 나를 고소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고소 잘하는 한동훈 대표가 못 하잖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프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골프 논란, 사실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전부터 했다라는 거잖아요. CBS에서 보도해가지고 CBS 기자가 지금 경호실에서 뭐 전화도 다 뺏어가 버리고 뭐 경찰에서 입건됐다는데 이런 언론 탄압을 해서 돼요? 저도요. 그 대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으셨군요. 대통령 관련해서. 받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이 흉이 아니다. 장삼 이사도 치는데 대통령이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치는 건 좋다 했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깐 게 뭔 세상에 트럼프하고 만나려고 아베처럼 골프 치려고 그거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얼마나 치사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베가 골프를 잘 쳐서 트럼프 골프 광안이에요. 자기 골프채 골프도 여러 개 많이 가지고 있고 골프 클럽도. 그런데 아베가 가서 일본 최고의 골프채도 선물하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골프채를 선물할지 모르지만은 골프 쳤으면 쳤지. 왜 치사하게
트럼프 만나서 외교 잘하려고 골프 연습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거짓말 해가지고 탄핵당했다고 그래요. 웃기는 거지 뭐. 그 제보받으신 것도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골프 쳤다 그거 제보받으신 거세요? 이전에 이전도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쳤냐 하고 했으면 뭐라 했을지 모르지. 응? 박지원 의원님한테도 윤 대통령 관련된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제보가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갑자기 입을 닫으시는. 하긴 날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통령은 제발 매일 골프장에 나가 살아라. 왜요? 사고 안 치게. 국정 운영에 힘을 쓰기보단 차라리 골프장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자제시킨다. 이번 에이펙 G20에 안 따라가셨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브라질로 가시는데 페루에서 같이 가셔야죠. 여사가 같이 갔어야 됐다. 당연히 가야죠. 같이 갔으면 비판 안 하셨을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대외 활동은 하고 대내 활동을 하지 마라. 국내에서는 활동을 하지 마라. 국내에서 하니까 인사 개입하고 국정농단하고 술 먹은 대통령 오빠 핸드폰이나 새벽 5시까지 열어보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이거지. 내년에 에이펙이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행사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금년 말까지 자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올해 결국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친윤계 의원 2명과 그리고 교수님이 함께한 그 자리에 그 말이 맞네요. 올해까지 내년부터 운수가 좋아진다. 그걸 믿고 계시는 거네요. 모르죠. 그것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해서 사고 친 것은 명품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샵에 가서 가고 뭐 체콘가 갔을 때 거기 언론이 국내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이제 빼라 어쩌라 이런 몇 가지 잘못인 사고를 친 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서 사고 많이 치고 많이 놀고 국내 와서는 제발 대내 활동을 하지 말은 인사 개입, 국정농단, 술 먹고 주무시는 대통령 오빠 깨우지 말고 핸드폰 열어보지 말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핸드폰 이제 바꾼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바꿔야겠죠. 바꾸면 뭐예요? 또 열어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열어보나 안 하. 그건 빤한 거지 뭐.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로 그 마무리 여쭤보면 내년에 행보를 그럼 할 거라고 보시는 거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겠어요 그 성격에?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은 대통령실 인사를 여사가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누가 있었어요? 아니 보십시오. 그 50 전두환 대통령 설쳤다는 이순자 여사가 이렇게 개입했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 설쳤다는 이순자 여사는 김건희 여사 앞에 가서 명함도 못 내요. 이건 말도 아니지. 그 비교는 헬리콥터 앞에 선풍기하고 똑같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여사가 모든 것들을 좀 결자 해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이제 거네요. 그만해야지. 그만해야 되는데 그건 12월 말까지 안 한다고. 자숙한다고. 자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 또 전화 못 썼는가 하고 딱 열어볼 줄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게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조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쓰시면서 그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할 말도 없어요. 할 말 없으십니까? 네. 제발 사고 치지 마세요. 그 사고 치니까 문제 아니에요. 사고 치지 마라.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뭉쳐서 싸우고 그 싸우는 타겟을 윤석열 퇴진 이것으로 가야 좋겠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론은 아직 아니에요. 중진 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이재명 대표 만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또 슬기롭게 전국을 좀 타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해야죠. 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민중이 국민들이 훌륭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윤석열 퇴진에 나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께 전하시는 당부 말씀으로 그럼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해남 고구마 파이팅.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아까 박지원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박성태 실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